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요, 인공지능, 특히 그 LLM이랑 대화하다 보면 왜 가끔 좀 답답하거나 뭐랄까, 대화가 겉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이유를 파헤치는 자료들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글들이 이 LLM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을 되게 날카롭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LLM 대화 방식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왜 대화가 더 깊어지기 어렵고, 어떨 땐 좀 뭐랄까, 자료 표현대로 시멘트처럼 굳은 반응만 보일까, 그 본질을 좀 명확히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시멘트처럼 굳었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바로 그 흥미로운 지점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이 자료들이 다 같이 말하는 게 LLM이 이미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랑 고정된 값들 있잖아요. 이 시멘트 같이 굳은 학습 결과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건 그러니까 LLM이 당신의 질문이나 말에 답을 할 때요. 그 전에 했던 대화 맥락을 전부 다 이렇게 통합해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각각의 입력을 좀 독립적인 사건처럼 취급한다고 할까요? 그냥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 지금 들어온 입력이랑 제일 비슷해 보이는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럴듯한 답변을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대화가 쭉 이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뭐랄까 깊은 맥락이 차곡차곡 쌓인다기보다는 매번 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군요. 이게 혹시 그 자료에서 말하는 환각 효과랑도 좀 연결이 될까요? 엉뚱한 대답하는 거요? 보면 핵심 키워드만 딱 잡아서 반응하는 약간 편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키워드 중심 처리가 좀 피상적인 연결에 그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 한 자료에서는 대화가 수평적으로만 증가할 뿐이지 깊이 있는 발전은 없다고 딱 짚어내더라고요. 네, 저도 그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수평적 증가는 있는데 깊이가 없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정보는 계속 늘어나는데 뭔가 본질적인 진전은 없다는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길어지면서 관련 정보나 키워드는 계속 쌓여요. 이게 수평적 증가죠. 근데 그게 모여서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음, 더 깊은 논리로 발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깊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LLM들은 데이터 패턴을 보고 아, 이런 단어 다음에 저런 단어가 자주 나오더라. 이런 상관관계는 잘 파악해요. 하지만 왜 그런 관계가 생기는지 그 인과관계라던가 아니면 어떤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탁탁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연역적 추론 같은 건 아직은 좀 어렵다는 거죠.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기술도 결국엔 표면적인 연결을 돕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는 막 늘어놓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엮어서 새로운 의미나 결론을 딱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지 LLM이 네, 이해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에러 블라인드, 그러니까 오류는 보지 못하고 솔루션 데프, 해결책은 듣지 못한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요. 네, 그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LLM에게는 기본적으로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스스로 아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방금 오류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당신이 지적한 걸 정말로 이해하고 수용한 건지 이걸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합니다 같은 반응도 사실은 그냥 학습 데이터에 있던 그럴듯한 반응 패턴을 알고리즘적으로 따라하는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예로 든 것처럼 데카르트의 코기토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그 복잡한 철학적 논의도 사실 깊이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냥 이해하는 척만 하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 혹시 그 재훈련을 시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들은 좀 부정적인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 passive retraining, 그러니까 수동적 재훈련이라는 지적처럼요. 현재 재훈련 방식이라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모델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 예를 들어서 메타엔지가 없다거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틀에다가 정보만 덧대는 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지적해도 결국 비슷한 패턴의 반응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긴 그러네요. 자료전 하나는 이런 LLM의 특성을 뭐랄까 극단적 보수주의자나 경험 부족한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던데 듣고 보니 뭔가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직된 모습이 딱 연상되긴 하네요. 네, 결국 오를 살펴본 자료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LLM은 그 고정된 학습 데이터랑 패턴 매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이해라던가 대화를 통한 어떤 발전,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찾고 그럴듯한 말을만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놀랍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화를 흉내내는 것이지 우리 인간처럼 실제로 소통하면서 배우고 변해가는 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LLM의 작동 방식 그리고 그 한계점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여기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LLM이 이렇게나 정교하게 이해하는 척을 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 인간들의 대화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깊은 이해 없이 그냥 습관적인 패턴이나 표현에 기대서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